북미 두 정상의 만남과 함께 한반도에 찾아온 평화의 기운.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지금 2라운드에 돌입한 비핵화 협상. 북한과 미국은 여전히 비핵화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더뎌지는 속도에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만약에 국제사회 앞에서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북한과 미국의 단순한 속도 조절이라는 의견과 합의 자체가 위기라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연내 종전선언을 목표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북미 정상회담 후 한 달,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 상황은 어느 단계에 있는 것일까? 안녕하십니까. KTV 쟁점 토론 진행을 맡은 김만음입니다. 올 상반기 한반도 정세는 국제 외교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북미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까지 속도가 너무 빨랐던 탓일까요? 아니면 기대가 너무 컸던 것일까요?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한반도 비핵화 속도가 더뎌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 달하고도 딱 지금 일주일이 지난 지금 오히려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그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핵 문제 해결의 진전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토론은요, 유튜브 또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도 생중계가 됩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얘기 나눌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 자문단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셨죠.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양무진입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이 피로 사이기에 딱 좋은 날씨입니다. 그러나 남북관계, 북미관계, 이 국민들의 피로 가중시키지 않도록 지혜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북한 비핵화의 외교적 노력이 잘 안 될 때를 대비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죠. 박희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 그 비핵화를 위해서 그 좋은 마음 또 많이 모음과 동시에 또 최악의 상황에도 항상 대비하는 좀 단호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방부에서 남북회담에 많이 참여하셨죠.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문성묵입니다. 북핵 문제는 조금 더뎌 보이지만 남북 간의 교류와 또 대화는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가 속도를 좀 내서 남북 관계 함께 한반도의 평화 정착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협상, 제재, 또 군사, 외교 이런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의 특별 수행원으로 참석되었었는데요.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남대학교 김근식입니다. 무덥습니다. 무더위만큼이나 좀 더 시원한 비핵화 협상 소식이 좀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무더위가 끝까지 가지는 않을 겁니다. 무더위가 지나면 선선한 바람이 불듯이 비핵화도 선선한 바람이 불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분 전문가께서 최근 상황에 대한 특히 대북 문제, 비핵화 관련 문제에 대한 심정까지 곁들여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상당히 여러 가지 남북 간의 관계 또 북미 간의 관계 숨가쁘게 돌아갔었죠. 거기에 비춰본다면은 이후에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그렇게 가시적인 뚜렷한 것들이 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까지 진행되는 상황 어떻게 조금 얘기를 해야 될지 보기에 따라서 혹시 너무 예상보다는 혹시 예상 못했던 난항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양 교수님 어떻습니까? 우리 보통 그 협상의 관점이 볼 때 예. 정체 상태냐 아니면 소강 상태냐. 지금은 이제 협상의 해이체 이거는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예. 정체는 아니고 좀 소강 상태다 보여지고 소강 상태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아마 그 일전에 북미 고위급 회담이 있어가지고 비핵화에 대한 이행 시간표도 나오지 않고 이행 원칙도 나오지 않고
특히나 초기 단계에 대한 조치 이런 것이 국제사회 모두 바람했는데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 단지 지금 현재 흘러나오는 이야기 속에 보면은 워킹그룹, 비핵화 워킹그룹 구성하기로 했다. 또 우리가 지금 이제 유해송환 관련해 가지고 해체 뭐 이건 지금 했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비핵화 관련된 워킹그룹 이것도 북미 간의 실무 이런 워킹그룹이 아니고 미국 내에서 특히 국무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비핵화 워킹팀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체제 무슨 보장 워킹팀 이렇게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지금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북한은 나름대로 이 비핵화에 대해서 어느 낮은 수준의 준비는 돼 있지만도 미국은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핵심적인 요인은 미국에게 조금 소관 상태의 책임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분석합니다. 예. 협상 진전 과정을 여러 단계로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 상황을 방향은 잡혀 있는데 소강 상태다. 가장 큰 책임은 미국 쪽에 있지 않나라는 양무진 교수의 진단입니다. 박희락 교수님. 그러니까 이 미북 정상회담 그 앞에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우려를 할 때 대부분 이제 그 지지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이때까지 속았다고 해서 이 예. 대화를 안 하면 되겠네 이번엔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우리도 많은 기대를 했고요.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걸 보면 역시 과거하고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이제 뭐 지난번까지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유야무야하고 파기했던 그 과거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런 일이 없었던 것보다 더욱더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우려합니다. 박희락 교수님 좀 심각하게 보고 있군요. 예전하고 다른 새로운 이번의 국면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예전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걱정을 하시네요. 문성국 센터장님. 예,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기대에 못 미친 거는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속도도 그렇고 합의 이행의 전반적인 내용도 그렇고요. 6.12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의 내용을 보면 미국이 그동안 강조했던 뭐 CVID 뭐 안 됐고요. 그다음에 합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북한 비핵화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평가가 많았고 그래서 아마 이어질 북미 후속 협상에서는 뭔가 구체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지만 폼페이오 장관이 갔어도 결국은 구체적인 합의가 나오질 않았고 예. 폼페이오 장관이 FFVD라는 그런 아주 신속하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검증된 그런 비핵화 이것도 뭐 아예 안 됐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다만 6.12 성명의 모든 4개 항에 합의를 했는데 그중에 마지막 항 유해와 관련된 내용들은 뭐 좀 이행이 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전체적으로 안 된다나 말하기는 그렇고 일단 약간씩 진전은 있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비핵화로 가는 것은 박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과연 되겠느냐라는 의구심이 훨씬 많은 게 현실이죠. 네, 문성국 센터장께서는 박희락 교수님보다는 약간은 이제 긍정적인 요인을 넣고 이제 평가를 하시는데 난항을 겪고 있는 건 분명하다라는 진단 같습니다. 김무식 교수님. 우선 그 6.12 정상회담 이후의 비핵화 협상의 속도 이런 것들 보면 다들 조금 불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양무진 교수님조차도 사실은 아직 소강 상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 이의가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게 왜 그런가에 대한 이제 평가 이유를 놓고 본다면 예. 저는 결국은 이제 김정은이 생각하는 이 비핵화와 체제 보장의 어떤 프로세스의 이 방식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생각하는 비핵화의 프로세스 방식이 아직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핵화를 해야 된다는 그 전반적인 목표는 김정은이 동의를 해준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 김정은의 요구에 대해서 체제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관계 개선을 결국 해주겠다라고 하고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목표는 동의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둘 다 동의를 해줬는데 그 최종 목표에 이르는 프로세스, 그다음에 방식,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금 그 그림표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합의를 전반적으로 해놓고 구체적인 이행 조치에서는 삿바싸움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저는 그래서 합의 자체를 처음에 6.12 정상회담 했다는 것 자체는 폄하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그러니까 2017년까지의 한반도 정세를 생각해보면 일단 이 상태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진전인 부분이 맞거든요. 예. 작년까지 진짜 정말 전쟁 일촉즉발까지 갔던 상황을 생각해본다면 일단 일정 정도 잠정적 평화가 왔다는 면에서는 우리가 평화할 필요가 없다고 네, 보는데 평화적인 관계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근데 예. 이제 그것의 최종 목표였던 비핵화로 가는 노정에서 이 비핵화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우리를 설득할 만한 지금 자신감이나 진정성이 있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이 생각하는 것과 북한이 생각하는 게 여전히 좀 충돌하고 있는 게 아닌가. 김문식 교수는 예. 그러면 비핵화라는 목표 자체는 합의를 봤다라고 했을 때 그 네. 일정 정도는 어느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까? 그 저는 최종 목표까지 가기는. 일단 최종 목표를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행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너무나 자신 있게 말을 많이 해놔가지고 심지어는 뭐 몇 개월, 심지어는 2년 이내까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비핵화의 최종 목표를 완성하는 데까지. 근데 지금 진행되는 이 템포로 봐서는 2년이 아니라 지금 지금 스스로 트럼프 대통령도 비핵화는 장기간의 과정이라고 이제 물러서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본래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에 힘을 실어줬던 신속하고 그다음에 돌이킬 수 없고 검증 가능한 이런 CVID의 비핵화는 아직도 한참 남은 게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더뎌가니까 뭔가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이게 이해관계가 좀 상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 교수님, 제가 그 일정을 물어본 이유가요. 김정은 위원장의 주장의 비핵화 관련해서 가끔 용어를 보면은 최종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군축이라는 그런 용어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군축이 최종적으로 간다면 비핵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시간을 물어본 건데 그 비핵화 이번에 남북 또는 북미 정상회담 과정 속에서 일정을 가늠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그렇죠. 이제 이 북미 양측 네. 이 비핵화 체제 보장 이 시점의 필요성 이것은 다수 전문가들이 다 공감한 부분 아닙니까? 일례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2020년 재선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뭔가 아하. 불가역적인 비핵화 완벽하게 100%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한 20% 이상의 불가역적인 정도 보인다면은 앞으로 비핵화는 시간을 단축시키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비핵화 결단을 내린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경제 건설, 주민생활 현상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관심 있게 지금 이제 집중적으로 정책 펼치는 것이 5개년 경제 발전 전략 아닙니까? 네. 이것이 또 2020년 끝난단 말입니다. 지금 올해가 딱 3년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가 상당히 그 성과 필요한 해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할 때 아마 북미 모두 양측 다 국내의 수요 이런 측면에서 2020년까지 100% 비핵화, 100% 체제 보장은 아니더라도 예. 적어도 불가역적인 체제 보장,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 계산을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2020년까지는 100%는 아니더라도 불가역적인 수준의 진행은 될 걸로 지금 가늠을 했다라고 보십니다. 아까 양무진 교수가 최근에 조금 어려운 가장 이유는 좀 미국 측에 제기를 했었는데 박희락 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비핵화 협상 6.12 이후에 진행이 별로 안 되고 있고 심지어는 폼페이오 방문했을 때 무슨 강도 이런 용어까지 왔다 갔다 하고 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를 폐기하는 문제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누가 먼저 어떤 물건을 갖고 간다든지 거래를 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자, 북한 핵무기를 폐기하는데 그거를 폐기한다면 필요로 하는 조건이 뭐냐? 그런데 아직 북한은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경제 지원도 해주겠다. 그리고 북한을 진짜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북한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해야만 모든 게 풀립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지금 예를 들어서 북한한테 1년에 몇 조 달러의 돈을 주겠다. 또는 예를 들어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북한이 비핵화할 거냐? 저는 그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데 이 목적이 뭐냐는 거 핵무기를 개발한 목적이. 어쨌든 6.25 직후부터 개발을 했고 그거는 대남 적화 전략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마 저는 미국이 그러면 내가 한국을 포기하고 만약에 한국을 예를 들어서 6.25 때와 같이 똑같이 한다면 우리 개입하지 안 하겠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핵무기를 포기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해야 됩니다. 근데 자꾸 이제 미국한테 양보하고 또 한국한테 양보하라 그러는데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데 그것이 너무 예를 들어서 불안하지 않느냐? 그건 좋다는 겁니다. 일정을 네. 이렇게 내놨는데 2년 동안 폐기하겠다. 근데 내가 불안해서 못 믿는 거 아니냐? 이건 좋은데 지금은 핵 폐기하겠다는 사실 말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이게 이제 6.12의 선거고요. 우리 4.27 선언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이 공동 목표라는 것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가 비핵화라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하는 것은 군축이다. 그럼 북한이 비핵화의 원칙에 대해서도 합의를 안 했고 한다는 일정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미국이나 우리 한국이 무조건 양보한다고 해서 일이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양문정 교수께서는 북한이 지금 구조적으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상당히 그 의지가 별로 없는 걸로 지금 얘기하시네요. 지금까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동안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인책을 주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약속을 해서 어기고는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개발한 핵무기를 그냥 뭐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이 약속을 했다고 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분명한 조건이 있을 텐데 그것이 사실은 아마 양 교수님도 조금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가능성이 우리 남한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미국과 북한 간의 무슨 거래처럼 제3자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남한을 탐할 수도 있는 그 대가로 네, 거기까지 이 일단 하시고 또 비핵화를 봐야 듣고 된다. 하시죠. 예. 근데 우리 이제 김 교수님이나 우리 문천 대표님이나 지금 이제 남북 간에는 뭐 군축과 관련해 가지고 또 협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북미 간에 과연 군축을 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돼 있느냐? 그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미국하고 북한하고 군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지금 이제 이 북미 간 협상에 있어서 나름대로 소강 상태가 된 부분은 합의 방식 여기에 대해서도 다 끝난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일괄 타결 했잖아요. 그것은 뭐냐? 이미 6월 12일 날 싱가포르 센토사 섬의 공동성에 보면은 북미 관계, 그다음 이 평화체제 구축, 그다음 비핵화, 마지막으로 유해승화. 이것은 뭡니까?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건 합의가 됐단 말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건 뭐냐면 이행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행 방식이 있어가지고 미국은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미국은 지금까지 7월 6일, 7일, 7일 날 북미 간의 고위급 회담할 때도 북한이 그 방송을 보면 계속 이겁니다. 선 비핵화 후 체제 보장입니다. 변화되었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북한이 선 비핵화 같으면 북한이 미국하고 대화할 필요는 뭐 있습니까? 나도 항복하겠습니다. 끝내버리죠. 그래서 지금 이제 북미 간에 가장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국하고 북한하고 주장하는 이행 방식의 차이점 때문에 예. 지금은 이제 소관 상태, 답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제가 1분만 하나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문천 대장 하시고요. 예. 체제 보장을 북한이 요구했다고 그러는데요. 북한이 체제 보장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했을 뿐이지. 북한은 지금 핵무기 개발한 게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 그랬지. 우리가 지금 동구처럼 무너지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불안해서 핵무기를 만들었고 그것만 보장되면 핵무기 포기하겠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이 얘기하는 것은 그 미국의 적대시 정책. 그리고 뭐 주한미군 철수지 한미일 그건 숨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이 체제만 보장을 해주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단 한 번도 북한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뭐를 해주면 핵무기 포기했다는 조건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충족 못 해주는 쪽에 책임을 물어야 되지만 그것이 분명하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말로만 계속 하는 거에 대해서 이쪽이 뭔가 충족 안 지켜줘서 북한이 안 하고 있다 하는 거는 조금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조금 이따 문정국 센터장이 끝나고 주고 받으십시오. 예. 이제 요는 지금 이제 진단을 했단 말이죠. 난항이다, 뭐 소강이다, 잘 안 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진단들을 이제 해주셨는데 그럼 근본 원인이 뭐냐 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비핵화라고 하는 그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표현에는 합의를 했는데 그렇죠. 그 비핵화라고 하는 그 개념과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인식에는 아직은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아까 원장님이 질문하실 때 북한은 군축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우리 얘기가 아니고 북한이 스스로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4월 20일 날 북한이 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서 경제핵병진 노선의 완성을 천명하고 새로운 노선을 발표했을 때 그때 당시에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 핵물질도 이전하지 않을 것이고 국제사회 핵군축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지난번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행사를 끝낸 다음에도 이것도 국제사회에서 핵군축의 일환으로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북한이 주장해온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해보면 우리는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앞으로는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아니라 군축 협상을 하겠다라고 북한이 누누이 얘기를 해왔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군축의 그러면 개념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이 말하는 군축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핵을 단계적으로 폐기하면 미국은 한미연합연습 완전 중단, 전략자산 전개 완전 중단, 주한미군 철수 이렇게 바꿔나가는 거죠. 이걸 군축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죠. 예. 이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들의 대남 전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양 교수님이나 우리 박 원장님 말씀이 이제 보는 시각, 그러니까 해법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양 교수님은 미국이 조금 더 통 크게 체제 보장을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시고, 박 원장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 먼저 북이 성의 있게 비핵화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좀 해달라는 말씀이신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6월 12일 날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합의 정신은 뭐냐면, 합의문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합의 정신은 일단 비핵화를 위해서 김정은이가 하겠다는 입장은 밝힌 게 분명해 보여요. 그리고 그 이 비핵화를 위해서 미국이 해줘야 될 조치들도 김정은이 요구한 게 분명히 있는 거죠. 그게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이라고 이야기돼 있고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마련되면 비핵화 하겠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대한 서로 요구하는 포괄적인 사안에 대해서 합의가 돼 있는데, 제가 아까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이야기하는 신고, 검증, 시작해서 동결부터 해서 지금 쭉 진행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고, 또 그러면 북한이 말하는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을 해주고 북한에 대한 체제를 인정해달라는 그 조치들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종전선언부터 시작해서 평화체제부터 해서 결국 대사급 국교관계 수립까지 가는 거죠. 예.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이 절차들 사이에 그야말로 로드맵들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북은 먼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라.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나 미국 입장에서는 연합훈련 중단에 대한 너의 비핵화 프로세스의 그 뭐나 행동은 뭐냐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나 관계 개선이나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최종 목표는 양 정상이 합의했으나 그 둘을 병행시켜 나간다는 그 기본적인 원칙을 합의했지만 병행의 과정, 병행의 내용, 병행의 방식, 그리고 병행 매 단계마다 서로 교환해야 될 여러 가지 조치들, 이것들에서 지금 치밀하게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는 선 비핵화에 먼저 선제적 조치를 보여달라는 거고, 여전히 김정은은 너희들이 먼저 우리에 대한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결국 이 기싸움이 계속되면 큰 틀에서 비핵화 원칙과 큰 틀에서 관계 개선 원칙을 합의했지만 실제로 한 발짝 내딛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네, 양 교수님이 그 6.12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 자체가 포괄적으로 합의한 내용 아니냐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합의는 포괄적으로 하되 항상 양문진 교수가 지적한 바가 이행은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했었는데 김무식 교수 지적이 어떤 단계로 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뭐 밀리고 있다 이런 진단인데 그 진단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아까 지금 우리 군축 말씀했는데 예. 그 지금 이제 우리 문천 대장이고 박혁 교수님은 군축이라는 용어하고 상호 위협 요인을 제거, 축소기는 다른 부분 아닙니까? 우리 군축하면 뭡니까? 예를 들어 대량 살상무기, 예를 들어 핵이다, 전략무기 이런 것도 감축은 뭡니까? 미수관 다 했잖아요. 이게 군축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기타 이런 적대행위 이런 부분은 뭡니까? 상호 위협 요인을 감소시키는 부분이단 말입니다. 그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예. 가지고 그다음 지금은 이제 이 북미 간에 예를 들어 이행 방법에서 문제가 뭐냐면 지금까지 북한이 뭡니까? 지난 7일 날입니까? 그 이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서 뭡니까? 북한은 나름대로 6.12 북미 공동성명의 4개 조항에 대한 그 조항마다의 이행에 대해서 준비를 해나갔다.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밝혔잖아요. 예를 들어 북미 간의 관계 개선이 있어가지고 다방면의 대화 결부 하나 했죠. 그럼 두 번째 뭡니까? 이 평화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종전이라는 문제 이것도 지금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로 비핵화 문제 이 부분 돼가지고 ICBM 소위 말해서 그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 이런 거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사항 유해소항 여기에 대해서 협의한다고 다 나왔잖아요. 준비를 했잖아요. 그럼 북한 발표했고 미국도 시인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스펙트를 좀 한번 북한이 7월 7일 날 먼저 무슨 발표로 7월 7일 날 북미 간의 고위급 회담을 하고 나서 폼페오 장관이 곧장 일본으로 가자마자 북한에서 고위급 회담에 대한 평가 유감 설명하면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때 강도적이라는 단어 그럼요. 그때 그것에 말입니까? 조항별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12
북미 공동 성명에 있어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이 그 들어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프로그램 들어있다. 팩트가 1항에서 1항을 자기가 북한이 뭐 준비했다, 2항 준비했다, 3항 준비 이게 없었잖아요.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북한이 제시한 하나도 없어요. 제 이야기 지금까지. 들어보십시오. 그런 어떻게 그거 외무성 대변인사 하는데 6.12 공동성 1항에 난 이런 거 준비했다. 2항에 이런 거 준비했다. 이런 거 어딨습니까? 적어도 전문가 분석하려 하면은 1항이 뭡니까? 북미 관계 수립 아닙니까? 2항이 뭡니까? 평화체제 구축 아닙니까? 예. 3항이 뭡니까? 비핵화 아닙니까? 4항이 뭡니까? 유해송환 아닙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도 구체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나왔잖아요. 아니 그죠? 준비했다 하길래 북한이 뭘 준비했는지는 제가 못 들었어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1항에 다시 자꾸 반복하려는 뭐 모르시잖아요. 1항에 구체적으로 조미 관계 뭐 형성을 위해서 북한이 뭐 예를 다방면의 들어서 교류 언제 협력을 언제 대사 관계를 형성한다든지 뭔가 우리한테 북한이 지금까지 다르게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못 받는 게 제 이야기 있어야죠. 들어보세요. 1항은 뭡니까? 김 교수님 묻지만 말고 1항이 뭡니까? 1항이 뭡니까? 결국 뭐 새로운 조미관계, 북미관계 아닙니까? 이걸 위해 가지고 북한이 다방면의 교류협력에 대해서 하려고 준비했다고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게 2항이 뭡니까? 평화체제 구축 아닙니까? 이 부분 내해 가지고 북한은 종전선언 준비했다고 대충 그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뭐냐 하면은 오리지 와가지고 나오자마자 나와가지고 선 비핵화 후 체제보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이 종전선언은 뭐냐 했길래 북미 간에 서로 재확인까지도 했는데 종전선언은 그건 뒤로 밀어야 된다. 이러니까 북한이 뭡니까? 강도적 요구라고 한 거지. 뭡니까? 비핵화에 대한 꽃감만 따먹고 체제보장 아무튼 이래서 강도 최근에 미국의 태도 운영하는 거 어쨌든 간에 아닙니까? 합의에 제대로 안 지키고 있다. 이제 그런 판단이시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양무지 교수님 말씀은 그 7월 7일 날 외무성 그 담화 내용을 지금 쭉 설명을 해주신 거고요. 그러니까 북한 측의 공식 논리를 해석하자면 저 해석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싱가포르 회담 성명 공동 합의문을 해석하는 자기들의 방식이 있잖아요, 논리가. 조미관계 수립을 위해서 우리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종전선을 먼저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비핵화를 위해서는 내가 미사일 시험장 폐쇄 같은 거 하겠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북한식 접근 방법인데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북한식 접근 방법과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0일 날 덜커덕 가서 김정은 위원장과 합의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했던 또 비핵화의 접근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 방식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된 채로 탑다운으로 그냥 양 정상이 만나가지고 그래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고 그래 트럼프 대통령은 관계 개선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관계 개선의 그 절차와 프로세스, 비핵화의 절차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북한이 생각하는 오랫동안에 자기들이 요구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미국의 또 미국 국내 정치가 있고 미국의 또 국내 여론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생각하는 또 선비핵화 요치가 있어요. 이게 또 충돌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래서 요거 한마디면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로드맵과 프로세스가 이제 막 기싸움이 시작했기 때문에 애초에 6월 10일 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는 원칙적 합의라도 해놨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김 교수님, 김 교수님 또 제 이야기 오해할 수 있는데 북한식의 접근 방법이 아니고 북한은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미국은 그에 대해 준비한 게 뭐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강조하는 그렇게 부분이거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문성국 센터장님. 예, 그러니까 지금 4개 항의 합의 내용 중에 보면 1, 2, 4항은 미국과 북한과 미국 양자가 노력하는 걸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3항은 북한이 노력하는 걸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하는 걸로. 그러니까 비핵화는 북한이 하는 겁니다. 미국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북한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냉철하게 보면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상황이 이른바 완전한 비핵화 들어가 완전한 있는, 네, 비핵화인데 그거는 미국이 안 들어가 있고 북한이 하는 겁니다. 북한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은. 그렇게 표현한 것은 사실 애초 접근 자체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난 거예요. 네. 북한 핵 문제는 결국 북한이 국제사회의 약속을 어기고 여러 나라와의 합의를 깨고 결국 핵 개발을 하고 미사일 발사를 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하고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고 불법적인 행동을 해온 거란 말이죠. 그 불법적인 행동,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이걸 바로잡기 위한 협상을 한 건데 북한이 내려놓기 어렵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좋다. 그러면 평화체제, 관계 개선 이거 해줄게 라고 합의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네.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왜? 양 교수님 말씀대로 짧은 기간 내에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 발전을 원한다면 짧은 기간 내에 비핵화를 해야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그들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합의된 내용과 이게 서로 다르니까 네. 의구심을 받는 것이죠. 제가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아까 지금 미국 관련 얘기를 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최근에 와서는 상당히 그 개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빼놓고 나머지 부분은 태도가 상당히 바뀐 느낌이 있단 말이죠. 물론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한번 취소했다가 다시 재개하면서부터도 약간 바뀌긴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동안 수십 년간 해왔던 것인데 이거 뭐 기한을 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속도를 강조할 필요도 없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 우리 이렇게 신뢰를 가지고 있다 이런 태도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비핵화 추진하는 방식과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액면 그대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상황이 어려우니까 돌파하는 정치적인 수사로 봐야 될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지금은 이제 미국 내에서 엄청난 이 곤욕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미국의 공무원들 항상 이렇게 북한의 비핵화 협상 이야기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믿지 마라, 행동을 봐라.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만치 뭡니까? 소위 말해서 미국의 오피니언층들 또는 언론이 비롯한 의회 이에 대해서는 불신 크다는 반증이죠.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과정이다, 긴 시간, 속도 네. 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이런 거예요. 북한에 대해서 대화 구애하지 않겠다, 끌려가지 않겠다. 이런 소위 말해서 이제 국내 용어의 의미가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만큼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보장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됐다는 반증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른 분은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입장 변화는 막상 김정은하고 만나서 큰 틀에 합의는 했는데 이걸 추진하려다 보니까 동력이 굉장히 안 생기잖아요. 안 생기고 있고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후속 고위급 회담으로 폼페오가 평양에 가서 1박 2일 동안 협상했을 때 상당히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갔다 보니까 별로 크게 잘 진전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오히려 북한은 외무성에서 강도적 요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걸 느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내가 김정은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인간적으로 신뢰가 생겼지만 비핵화라고 하는 걸 하는 데는 굉장히 힘든 이게 노정이 있구나. 이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한 발짝 물러서서 이게 긴 과정이다. 서두를 수 없을 부분이 있다. 속도를 우리가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6월 12일 날 정상회담에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한테 기대했던 이른바 CBID라고 하는 그리고 과거에 부시, 클린턴, 오바마를 이어오면서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북한과의 이른바 병행 프로세스를 통해서 비핵화를 가겠다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만큼은 좀 더 세게 할 거라고 다 기대했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정도는 적어도 김정은을 굴복시키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걸로 되어 있던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과정에 이제 끌려가면서 내가 늦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시인하는 꼴이 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국내 정치용이라는 수사라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11월 중간선거 그리고 11월 중간선거까지 가시적인 비핵화의 조치가 없다라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자기가 물러설 수는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판을 깨면 자기는 정말 비핵화에 대해서 아무 성과도 없이 김정은 손만 들어줄 꼴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오히려 미국 국민들에게 뭔가 기대치를 만들었다가 그렇지. 지금 오히려 기대치를 낮춰줘야 전략을 돼. 쓰고 낮춰줘야 있다. 돼. 왜냐하면 11월 중간선거까지도 미국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정도의 비핵화 조치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긴 과정이라고 미리 좀 이거 빼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2020년 대선 재선 때까지로 오히려 비핵화의 긴 시간을 좀 살라미식으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 이게 판이 계속 되는데 좀 더디긴 하는데 김정은과 나는 신뢰를 가지고 조금씩 하고 있다. 이것이 국내용으로 계속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명분이 되거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철강 문제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가지고는 무리할 정도로 즉각적인 조치들을 해버리는데 지금 이제 비핵화 관련해서 최근에 상당히 느긋한 것처럼 얘기하는 태도 어떤 맥락에서 해석해야 될지 그런 질문입니다. 저는 우선 지금 잘못된 게 우리 국민들 모두 마음속에 북한의 핵 문제가 미국하고 북한의 문제로 지금 인식되어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번 6.12 회담이 되기 전에는 상당히 우리가 절박하게 이게 지금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없는 거 아니냐. 예. 자칫하면 이게 우리가 진짜 공멸의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답답해하고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또 평창 올림픽 최단 활용을 해서 남북 대화를 하고 이렇게 몰아치면서도 굉장히 참 본인이 기도하는 심정으로 결과도 기다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대로 이렇게 소강 상태에 돼 가는 것이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북한은 지금도 아마 공장이나 이런 데서 핵 무기를 만들고 개량하고 미사일을 만들고 개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걸 그냥 객관적으로 볼 상황이 아니라는 거 첫 번째 하나를 말씀드리고 지금 두 북한이 번째는 여러 가지
미사일 등이 지금 작업이 진행이 계속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예, 공장에 만들고 있겠죠. 누구는 알 수 없지만 공장 수도하고 있겠습니까? 그럼 그 당장 공개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기 양문진 교수께서는 그 미사일 엔진 공장에 뭐 이렇게 폐쇄된 시험장까지 뭐 얘기를 했었는데 그 기대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북한 쪽에서는 그러고 상당한 북한의 이제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을 걸로 있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조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게 지금 이제 미국이 소강 상태로 이렇게 가는 이유가 저는 참 불안한 게 그래도 미국은 지금까지는 북한의 핵 문제, 이게 또 한국이 자기 동맹국이니까 어쨌든 해결해서 한반도의 이 평화를 이룩하고 또 사실은 뭐 주면 노벨상도 한번 받아보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우려하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이 미중 간의 관계에서 지금 한반도 문제를 조금 종속 변수로 보고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지금 미중 간의 무역 전쟁과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우려하는 거죠. 예. 미국과 중국이 지금 상당히 무역을 비롯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한번 세력 충돌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한반도에 지금 이게 사건을 일으킬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 북한을 완전히 내 편으로 만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북한과의 대결을 함으로 해서 중국 쪽 편을 완전히 들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유예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사실은 뭐 북한이 아무리 핵을 많이 만들어도 한국은 공격할 수 있을지언정 미국은 공격할 수 없지 않아요. 그러면 굳이 시간을 그렇게 뭐 짧게 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한국에 대한 우선순위가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서 조금 낮아지는 거 아니냐. 저는 상당히 조금 장기적으로 우려할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뭐 그렇게 일리가 있다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이 오히려 중국 핵심 문제는 미중 관계에 대해서 문제고 오히려 한국 문제는 거기에 덧붙여서 가는 정도가 될지 모른다 우려를 하시네요. 그렇죠. 이제 뭐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도자니까 미중 무역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 이제 그 북한의 비핵화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뭐 응에 대해서 뭐 우위론 이것은 어렵지만 그러나 북미 간에는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비핵화라든지 체제보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저는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단지 지금 이제 우리 박일학 교수님께서 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북미 간에 주도하다 보니까 우리가 소외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른 한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북미 간 대안이 있어가지고 징검다리 역할하고 대화의 촉지자 중재 역할을 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그만큼 북한의 핵이 우리에게는 위협으로서 절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북미 간 대화가 시작되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이제 조금 더 앞으로 못 나가는 그 조건,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북한과 미국 간의 비핵화와 체제에 대해서 빅딜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북한의 체제 보장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뭡니까? 우리가 조금 뒤에 처지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한미 간에 뭔가 조율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상당히 보면 이거 하나 지적할게요. 지금은 이제 지난 7월 7일 날 북미 간에 고위급 회담하면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 나오는데 북한이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한미 군사훈련 이거는 가역적이다. 뭐 총을 하나 뭐 이 배제하고 나중에 되면 훈련 중단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렇게 북한이 평가했던 나왔던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거기에 대한 요인을 트럼프 대통령이 제공을 했어요. 다시 뭡니까? 한미 군사훈련이 너무나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비용 문제를 들고 있잖아요. 워게임이 운운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뭡니까? 저 양문희 교수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 그 양문희 교수님이 이제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북한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이제 북한 측 입장에 서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내재적으로 해주시면 그 다 맞는 말씀이지만 뭐 같은 건물에서 두 분 교수가 뭐 면치 다르다고 그런가요? 지금? 저는 경남대 정예과고요. 양문희 교수님 말씀하신 그 7월 7일 날 외무성의 입장이라든지 북한의 입장은 정확히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근데 그건 북한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 북한의 입장은 수십 년 동안 계속돼 왔던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내세워서 새롭게 비핵화 협상을 해보려는 것은 과거와는 다르게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북한의 변화 없는 입장을 좀 다 바꿔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우리도 미국 입장이나 우리 한국 정부 입장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말씀만 드리면은 저는 이게 지금 트럼프와 김정은의 기싸움인데 일각에서는 그랬습니다.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최대한의 압박,
과 개입해가지고 맥시멈 프레셔를 하면서 제재를 막 하니까 야 드디어 꽁 잡는 게 매라고 김정은 잡을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다. 오히려 트럼프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엄청나게 그렇죠. 사람들이 기대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트럼프의 압박에 못 이겨서 김정은이 협상장에 나온다고 하니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트럼프를 만난다고 하니까 다들 박수 치면서 드디어 이제 트럼프를 만나면 김정은은 굴복할 거다. 그건 뭐냐면 트럼프의 그 맥시멈 프레시에 의해서 김정은이 나왔기 때문에 만나기만 하면 김정은이 비핵화의 호랑이 되게 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비핵화를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비핵화의 호랑이 되게 타니까 내릴 수가 없다고 다 낙관적으로 봤어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판세는 뭐냐면 전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뭐 약간의 소강 상태다라고 지금 양문진 그렇죠. 교수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비핵화라는 내릴 수 없는 호랑이 되게 탄 게 아니라 트럼프가 오히려 김정은 회담장에 말려 들어가가지고 협상 국면을 깨면 안 되는 협상의 국면에 오히려 올라타 버린 게 된 것 같아요. 트럼프 입장 협상판을 깰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깰 수 없다 보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비핵화라는 호랑이 등에 탄 김정은이 맞는 건지 협상판을 깰 수 없는 트럼프가 국내 정치 때문에 협상판을 깰 수 없는 호랑이 등에 탄 게 맞는 것인지 예. 우리 입장에서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는 거에 대한 제 의견만 예, 잠깐 예. 말씀드리면 일단 현실 인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저 북미 김정은 빨리 만나고 싶다. 그렇죠. 그리고 만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렇죠. 세계 평화가 올 것이다. 노벨상 내 거야. 뭐 이런 상황이었다가 직접 쭉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아 이게 아니네. 그 장면 근데 떠오르네요. 노벨 프라이즈, 노벨상 축여주니까 막 웃으면서 했던 장면. 이미 이제 협상을 했단 말이죠. 현실 인식을 했고 협상을 이제 시작을 했고 본인도 소명을 했습니다. 본인이 깰 수가 없습니다. 내가 협상한 건 잘한 거고 이거는 반드시 될 거고 지금도 잘 되고 있고 그렇게 계속 합리화시켜 나가고 있거든요. 그건 결국 국내 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김정은에 대해서 신뢰를 계속 표명하는 것은 김정은에 대한 우회적인 압박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 트럼프가 강조하는 거는 나는 제재 해제한 거 없어. 제재는 계속 갈 거야. 그러니까 내가 회담을 해주기는 했지만 네. 내가 김정은에게 준 거는 없어. 아마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한반도 비핵화 진전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유튜브,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시청을 하신 분들 의견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잠깐 좀 몇 개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석주님의 의견입니다. 북한에 대한 회의적인 느낌도 있습니다라고 회의적이라는 좀 느낌을 전해줬네요. 정민아님 의견입니다. 비핵화로 나가기 위해서 충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생각합니다. 충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언론에서 이를 왜곡 보도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충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아까 뭐 다양한 견해 중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꼼꼼하게 진행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견해인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실망 분위기가 언론이 조금 과하게 보는 거 아니냐 그런 견해인데 또 앞에 나왔던 다른 분, 그 재석주 씨인가요? 그분은 지금 상당히 회의적인 느낌이 든다라는 거였고요. 그 박혜락 원장께서는 초반에 인사하자마자 얘기하실 때 과거에 우리가 실망했던 상황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느낌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잠깐 좀 화면을 좀 보고 나서 추가로 얘기 좀 나눌까요? VCR 좀 틀어주실래요? 예. 북미 간 줄다리기가 팽팽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을 중지하기 위한 종전선언 카드를 뽑았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시작이자 비핵화 과정의 신뢰와 안전보장 조치로 이야기됐던 종전선언. 판문점 선언에서 연내 종전을 선언하자는 것에 합의한 만큼 이르면 7월에 종전선언을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있었지만 북한과 미국의 줄다리기에 비핵화 협상도 종전선언도 더뎌진 상황. 전문가들은 9월 유엔 총회와 올가을로 예상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방문 이후 종전선언을 예상하고 있는데 2018년 대전환을 겪고 있는 한반도에 전쟁의 끝을 알리는 마지막 선언이 외쳐질 수 있을까? 네, 우리가 앞서서 그 논의를 했을 때 그 비핵화와 체제 보장 간의 동시 또는 우선순위 관련 논의가 있긴 했습니다만 바로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게 종전선언이 아닌가 그랬습니다. 종전선언은 해석에 따라서 완전한 평화체제 단계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초반에 정치적인 도입 단계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삼국이다. 미국,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북한 다 종전선언 용어를 썼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4.27 판문점 선언에서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었고 최근에 와서도 이제 조금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종전선언 올해 안에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선 종전선언이라고 하면은 어떤 조치가 동반되는 것인가요, 김문식 교수?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정치적 선언입니다. 일단은 그 양 정상이나 세 정상이 모여서 공식적으로 한국에서의 전쟁은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라고 종식을 선언하는 선언이기 때문에 정치적 의미가 강한 것이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것처럼 종전 우리가 이제 전쟁 끝났다 말로만 하는 겁니까?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을 담지 않고요? 일단 말로 하는 과도기적 단계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 말을 했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53년에 체결했던 정전협정 이것이 무력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전협정이 대체되는 것은 이 전쟁이 완전히 공식 종료된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평화협정으로 대체가 되면 전쟁이 완전히 끝난 제도가 생기는 건데 네. 종전선언은 그 평화협정 체결 이전에 평화협정까지 가기엔 너무나 많은 난관들이 많고 쟁점들이 많고 각국의 이해 당사자들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평화협정으로 가기 전에라도 그러면 한반도의 평화를 조금 증진시킬 수 있는 정치적인 어떤 결이라도 보여주자. 이게 이제 디클러레이션으로 이제 종전을 하자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적 선언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닌 게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어떤 제도나 이 문서가 아니지만 조약은 아니지만 종전선언을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하면 일단 한반도에서 군사적으로 적대하고 있는 새 당사자들이 모여서 전쟁이 끝났다고 공식 선언한 거기 때문에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일전 종전선언을 그 정도 추상적으로 선언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단계로 진행이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작이 그러니까 되면은요. 과도기의 시작이면서 평화체제 논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추진력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지금 북한에서는 왜냐하면 비핵화의 과정에 좀 무관하게 우선적으로 좀 해달라는 걸 좀 강력하게 이번에 폼페이오 방북에서 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제 트럼프 행정부나 우리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는 물론 이제 종전선언을 통해서 평화체제로 가는 어떤 첩경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생각인 것 같고 트럼프 행정부는 종전선언을 하려면 그래도 한국 전쟁이 공식 끝났다는 걸 선언한 건 정도니까 미국이 북한에서 일정 정도 좀 비핵화에 좀 조치를 취해달라는 게 지금 서로가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저는 종전선언에 대응하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북미 간의 합의가 있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요구 조건과 북한이 생각하는 체제 보장의 요구 조건이 서로 안 맞기 때문에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건데 예컨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우리가 지금 수용을 했습니다. 그럼 한미연합 중단에 맞는 북한의 요구 조건은 뭐였느냐? 우리는 북한이 미사일 시험장 폐쇄 정도에 맞춰서 한미연합훈련을 지금 중단해줬단 말입니다. 근데 미사일 시험장 폐쇄는 아직도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두 개가 저는 과연 등가의 교환이냐? 등가의 교환이 아니면 이거 협상이 잘못된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는 당위론적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종전선언을 하려면 북한이 거기에 등가의 교환을 해야 될 구체적 행동 조치가 무엇인가 분명히 요구해야 된다는 거죠. 종전선언을 김문식 교수는 북한에 주는 걸로 보는 겁니까? 주는 거죠. 당연히 주는 거죠. 예, 예. 주는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가지고 전쟁을 끝내겠다. 예.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종전선언, 평화협정, 수교.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불완전한 것이 소위 말해 종전선언이지요. 그래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다. 예. 이것은 뭐냐면 그 안에 내용은 전쟁을 끝장냈다는 의지, 또 그리고 앞으로 평화체제를 어떻게 일궈 나갈 것인가 간단한 원칙과 방향만 적시하는 것이 종전선언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뭡니까? 종전선언을 하고 나서 이것을 다 이행하기 위해서 평화협정을 같이 가야 되거든요. 예. 그럼 평화협정까지 갈 때까지의 그러면 규범령은 뭐냐면 지금 이제 정전협정이죠. 그때까지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김근식 교수 이야기한 대로 종전선언에서 왜 북한 주는 거냐? 뭐 주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적어도 북한에 대해서 종전선언 하나 던져주면 해가지고 북한의 안보 우려 사항을 해소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하자는 얘기인데 북한에서 그렇죠.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보네 김문식 그렇지 않죠. 그게 아까 지금 김근식 교수 그건 저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한미 군사훈련 중단돼. 예. 북한에서 등가성으로 줄 수 있는 것이 풍계리 핵실험 해체 플러스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 이렇게 소위 말해서 2대1로 한다면 충분히 등가성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다수의 전문가들 보고 있죠. 예. 두 번째,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종전선언을 주면은 거기에 대한 등가성으로서 북한은 뭐를 줄 것인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핵 동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까지 어느 정도 그것이 뭡니까? 서로 주고받으면서 빅딜하면서 동시 행동을 해나가면서 신뢰사가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제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데 우리 박일학 교수님과
문성호 교수님. 북한은 지금 이제 국제기본을 위반했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 무슨 받는가 생각에 잘못을 반성하고 무조건 비핵화하면 해. 비핵화하면 아니 문선태형님 그렇게 아니, 보십니까? 지금 이제 제 인생 아니 제 인생은 뭐냐면 그렇게 계속 뭐냐면 서로 빅딜을 해야 되는데 서로 불신의 관계가 있는 국가끼리 신뢰사라는 초보 단계에서는 서로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까지 북한은 뭡니까? 미국은 뭡니까? 선 비핵화 후 체제 보장에서 무슨 빅딜이냐? 이걸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체 상태가 아니겠지만도 소강 상태 답답해서 지속되고 있다 생각을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종전 선언이 정치적 선언이다. 구속력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그냥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데 북한이 1990년대 초부터 정전 체제를 무력화시켜 왔습니다. 군정위에도 안 나오고 군정위 폐쇄시키고 판문점 대표부 만들고 그다음에 중감위도 모두 내쫓고 궁극적으로는 2013년 3월에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자, 그런 북한이 왜 종전선언에 이렇게 목을 매며 종전선언을 왜 안 해주냐고 욕을 하는가? 정치적 선언인데 왜 그런가?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한이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그 속내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전선언을 해주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북한이 종전선언을 얘기하는 것은 90년대 초 정전체제를 무력화시키면서 평화협정으로 가기가 어렵다면 잠정협정을 체결하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종전선언이 되면 자, 전쟁이 끝났다. 전쟁이 끝났는데 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필요한데 한미연합연습을 왜 잠정유예를 해? 완전히 끝내야지. 아예 없도록 해야지. 전략자산 그게 무슨 필요해? 이런 것을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되고 북한의 주장은 타당하고 그렇지 않은 미국이나 한국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다. 따라서 종전선언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북한이 자신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의지를 행동으로 입증시켜주고 신뢰를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 양무정 교수님 말씀하신 이 동시 교환, 그러니까 서로 간의 행동 대 행동을 교환하는 걸로 갈 수밖에 없는 건 분명히 맞다고 봅니다. 그것을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합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런 원칙적 정신에 대해서는. 근데 구체적 행동 대 행동의 로드맵에 대해서 이제 지금 삿바싸움이 벌어졌기 때문에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좀 두 가지 극단적 주장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하나는 마치 이번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보고 나서 국민들이 굉장히 이제 감정적으로 이렇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이제 흥분했기 때문에 비핵화는 나중에도 좋아. 일단 북미 간에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북한과 미국이 평화롭게 지내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비핵화를 뒤로 미루고 평화체제를 우선으로 해도 된다고 하는 일각의 주장은 제가 볼 때 문제가 많은 주장이고요. 또 하나 역으로 지금 양무진 교수님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비핵화를 먼저 해야 돼. 평화체제는 그 다음이야. 비핵화는 무조건 먼저 해야 돼. 굴복해라.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는 불가능하게 돼버렸어요. 현실적으로 뭐 같이 갈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 아니겠어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걸 합의한 겁니다.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체제 프로세스를 같이 가기로 합의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건데. 근데 그 현실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지금? 원칙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진행되는 지금 과정에서 북한에서 등가적인 조치를 그렇죠. 해주지 않고 있기 제가 그 때문이라는 말씀 드린 것인데 겁니다. 등가의 교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납득할 만한 등가의 교환을 합의해야 되는데 아까 양무진 교수님 예를 든 것에 제가 조금 의견이 다른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일방적으로 중단한 한미연합훈련 중단 이것에 이제 등가 교환으로 동창리하고 이제 풍계리 폐쇄를 이야기했습니다. 풍계리는 폐쇄를 했고요. 동창리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풍계리와 동창리 폐쇄를 하고 미사일 엔진 시험장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북한이 미래의 핵을 포기하는 성의를 보이는 거죠. 더 이상을 만들거나 더 이상을 핵실험을 하거나 더 이상은 미사일 발사하지 않겠다는 미래 핵에 대한 포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럼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수가 있느냐? 저는 등가 교환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두 가지 정도의 북한의 선제적 조치에 대해서 우리는 연합훈련 중단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정도는 연합훈련 축소 조정 정도면 된다고 봐요. 전략자산 정도 안 오고 그 정도 해야 좀 맞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핵동결은 저는 오히려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맞는 북한의 상응 조치가 저는 핵동결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중국이 말하는 쌍중단도 사실은 그겁니다. 중국 왕이 부작에 내놨던 왕이 이니셔티브도 쌍중단, 쌍개병할 때 쌍중단이 뭐냐면 한미연합훈련 중단해라. 그리고 북한 핵동결이에요. 핵동결은
미래 핵을 포기하는 시험장 폐쇄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영변에 돌아가고 있을 핵시설, 그다음에 뭐 강선이 있다고 하는 HU 고농축 우라늄 돌아가는 거 이거 동결시키자는 거거든요. 적어도 동결 정도는 해야 우리 한미나 훈련 중단이 맞고 중국이 말하는 쌍중단도 그 내용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등가의 교환을 잘 해야지 우리가 또 통 크게 막 양보한다고 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종전선언의 강도에 따라서 또 이제 등가 조치도 강도가 달라질 것인데 그렇죠. 예. 최소한의 정치적 선언 수준을 한다고 하더라도 몇 개의 조치가 당연히 있어야 필요하다라고 되죠. 지금 보고 있는데 뭐 그런 정도의 절충의 타협이 좀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박 원장님. 우선 제 종전 선언은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지금까지 어떤 나라에서 있지 않습니까? 전쟁 지금부터 안 합니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아까 센터장님께 잘 말씀하셨습니다만 하도 평화협정을 맺자고 그러니까 네. 서로 그게 안 되니까 그 안에 있는 그 정신만 살려서 종전선언을 한번 해보자 하는 거죠. 아까 사실 뭐 그걸 두고 잠정적인 협정이다. 예,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뭐 지금부터 전쟁 안 합니다. 끝났으면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평화협정도 사실 안 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에서는 그 군사협정을 뽕비인유 숲에서 군 지휘관들이 서명하고는 평화협정을 안 했습니다. 전쟁은 실질적으로 끝나면 되는 거거든요. 또 지금 이제 현재의 정전협정만으로도 이건 평화를 지킨 협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평화협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 평화협정을 쭉 주장해온 이유는 뭐냐 하면 평화협정을 맺으면 지금 남북한의 평화가 되고 전쟁이 다 끝났기 때문에 아까 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유엔사도 필요 없고 주한미군도 필요 없고 한미동맹 필요 없다. 그럼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왜 한반도 특히 남한에서 한미동맹 주한미군이 나가도록 바라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뭐 영국의 어떤 오카메 레이저라는 그런 말했습니다만 그거는 누가 봐도 우리가 옛날 교과서에 배웠던 식으로 적화 통일의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닌가. 사실 우리 그런 마음이 없다면 남한이 미국하고 동맹을 하든지 주한미군이 뭐 10만이 있든지 그래 아무 현 상관이 단계에서 없잖아요. 종전선언 추진하는 게 무리다라고 보시군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까지 한 거는 그래도 북한의 비핵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유인하기 위해서 종전선언이라도 우리는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진도가 없는 종전선언은 의미가 없고 앞으로도 저는 지나치게 추진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전선언은 결국은 뭡니까? 지금 북한의 안보 우려상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북한이 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또 비핵화를 촉진시키고. 그럼 결국은 북한도 뭔가 비핵화에 있어서 속도를 내서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당정 국민에게 나름대로 설득할 수 있는 명분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하게 할 수 있고 또 이것은 뭡니까?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 아니잖아요. 이미 2006년도, 2007년도에 한미 정상회담에 합의된 사항이잖아요. 그 합의된 사항을 갖다가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명문을 시켰잖아요. 그러고 지금 이제 와가지고 다시 그랬는데 이게 전혀 그런 것이 새삼 이것이 뭐 과거에 그런 개념이 없다? 물론 실질적으로 맺어지지는 않지만 그 이야기에 있어가지고 한미 간에 계속 대화한 이야기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그럼 지금 이제 우리 박일학 교수님 같은 경우는 종전선언을 이미 해줬네요. 그러면 뭐 북한 더 요구할 것도 없다. 이미 다 합의됐으면 해준 거 아닙니까? 저는 뭐 무슨 종전선언을 하기로 했잖아요. 하는 것에 대해서 있잖아요. 이미 뭐냐면은 지금 자꾸 말꼬리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2006년도, 2007년도에 하노이, 시드니, 에이펙,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면은 종전선언, 평화협정 충분히 해줄 수 있다. 서로 한미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2007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뭡니까? 14 공동성명에 이 3자 또는 4자의 직접 관련 당사국이 모여가지고 종전선언에 대해 한반도에서 논의한다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좀 더 이번에 구체화시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되면은 결국 뭡니까? 북한이 체제 이 부분에서 우려사항을 해소시키면서 비핵화를 건다. 이것은 상당히 수단으로서 상당히 좋은 거고 어찌 보면 지금 이제 박일학 교수님 경우에는 딱 이런 이야기 같아요. 보니까 얼껏해가지고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종전선언을 좀 해줄 수는 있다 이렇게 하면서도 결국은 뭡니까? 뒤에 가서는 뭡니까? 북한은 나쁜 놈인데 뭔 소리 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제 뭐 비핵화하고 다 하고 하면은 그 뒤에 우리가 뭐 종전선언을 해주든지 아니면 뭐 체제 보장을 해주든지 뭐 하든지 이것은 우리가 검토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지금 듣긴단 말입니다. 양 교수가 보는 게 맞습니까? 아니요. 그거 아니죠. 왜냐하면 저는 북한이 나쁘고 좋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북한이 진정으로 문 대통령이 그걸 말해요. 평화공존. 한국은 한국대로 살고 북한은 북한대로 산다면
저는 진짜 뭐 종전선언에 뭐라도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노동당 규약에도 그렇고 북한이 지금 계속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김정은이 제 기억으로 2006년도 같은데요. 연평도에서 그 앞에서 훈련할 때 단숨에 서울을 단숨에 그걸 탄권 한반도 석권해라. 그렇게 지시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북한이 나쁘고 좋고가 중요한 우리는 생사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핵무기를 갖고 있는 북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제 핵무기를 없앤 사례가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또 이제 뭐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카자흐스탄,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저쪽 리비아, 그죠? 리비아는 뭐 만들도록 그랬습니다만. 지금 이란은 조금 뭐 이제 아직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세 나라는 전부 다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지금까지 하지 않으려는 나라를 끌고 가서 그렇게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그러면 북한한테 요구하는 건 북한이 결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6.12 그 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보인 게 뭐냐면 그 영상 아닙니까? 그 영상에 지도자가 어느 쪽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한쪽은 완전히 부유한 발전된 그런 북한이고 한쪽은 전쟁 이런 그거다. 결국은 북한이 핵무기만 포기한다면 누구도 북한을 뭐 체제를 위협하거나 뭐 정복하거나 그렇지 않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도와서 잘 발전하게 해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북한의 핵무기 의지를 보이면서 이건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2, 3년 걸리겠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다 수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느낀 건 과연 지금까지도 그랬으니까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가 진짜로 핵무기 하려는 것일까 이렇게 봤는데 지금까지 핵무기를 진짜로 포기하려는 거구나 하는 증거는 못 가졌기 때문에 쉽게 이제 지원을 하기 어렵다는 거죠. 지금 우리 박예력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비 오면 우산 쓴다 이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듣기거든요. 예를 들어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를 다 한다면은 지금 이제 베트남, 뭐 중국, 이상으로 아주 보호사를 준다. 그 이야기를 누가 못 합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누가 하든 어때 그거는 뭡니까? 불신의 관계 있기 때문에 한상이라는 거 우리가 협상에서 뭡니까? 불신 관계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는 동시행대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신뢰가 쌓여지면 그때부터 뭡니까? 선제적으로 할 수 있고 후발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북미 간의 신뢰가 아직까지 형성이 안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동시행동을 해가지고 뭔가 신뢰를 쌓아가지고 있듯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 김건식 교수는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 입장에서 충분히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제가 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동시행동 조치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했고, 근데 동시행동 조치를 굳이 북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줄 필요 없다는 거죠. 당연하죠.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일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지금 나오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그냥 합의해줘버린 한미연합훈련 중단. 이것도 제가 볼 땐 우리 안보 입장에서 보면 동시행동 조치는 미흡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려면 적어도 북한의 핵동결 정도는 막견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빨리 줬다는 거고. 지금 문제가 되는 종전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전선언은 저는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종전선언을 통해서 비핵화를 가속화시키고 평화체제를 좀 증진시킨다고 한다면 반대할 사람이 없죠. 그러나 종전선언을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북한이 그러면 비핵화 노정에서 비핵화 프로세스 관련돼서 우리를 믿게 할 만한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분명히 요구해야 되고 저는 그 정도를 생각해서 등가에 교환할 수 있는 북한의 행동 조치는 적어도 사실상은 이 동계를 넘어서서 자기가 갖고 있는 핵물질, 핵폭탄, ICBM을 정확히 신고해서 일정 정도는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 정도까지는 가야 종전선언 정도 우리가 해주고 평화체제로 갈 수 있는 협상의 물꼬가 트는 거지. 북한이 지금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우리가 종전선언을 먼저 해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만 아까 이제 뭐 북한 군부나 이런 쪽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록 뭐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비용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어쨌든 한미 연합훈련도 이제 중단시키고 주한미군 철수도 장기적으로 뭐 불가능한 거 아니다 한 것 자체가 사실은 아마 그 40몇 분 사이에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나는 충분히 이렇게 개방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쭉 오래 내려온 그런 군부들 뭐 이런 게 있다. 네. 그런 걸 생각을 해서 전제적으로 한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김근식 교수님께서 그것이 중국이 말하듯이 등가가 동결 정도가 그럼 이 정도로 이제 아무 조건을 준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북한한테 뭐 좀 체면 사안에 그런 얘기 안 하고 비용 어쩌고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말한 그렇다면 북한이 충분히
그 우리가 조건 없이 준 거에 대해서 뭔가 반응을 해야 돼. 근데 양무진 교수님은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반응하지 않았는데 또 더 주면 그걸로 저가 또 이제 좋게 안 하겠냐. 그러면 또 떡 하나 또 더 주고, 떡 하나 또 더 주고, 떡 하나 또 더 주고. 여러 번 주시네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라의 안보를 갖고 지금 얘기하기 때문에 나라의 안보가 어려운 게 안보 딜레마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진짜로 착하게 하면 저쪽도 분명히 착하게 할 가능성이 있지만 혹시 저기 우리를 속이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돈 드는 걸 알면서도 전부 총 들고 경계 쏘고 국방비 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마찬가지 국가의 안보를 북한의 선의만을 믿고 그래 떡 하나 더 줄게 또 떡 하나 이래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제약의 상에 대비하자. 그에 대해서는 저는 박 교수님 충분히 저는 동의를 하고요. 지금은 이제 종전선에 있어가지고 미국이 멈칫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되죠. 첫 번째는 뭐냐면 종전선을 하고 난 뒤에 혹시나 뭔가 지금 이제 분명히 엇그렸을 때 군사적인 옵션 선택에서 맹문을 좀 읽을 수가 있어요. 여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종전선을 해왔다면은 반드시 북한은 그 다음에는 불가침 협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지금까지 북한 아직 이제 한반도 문제에서 군사적인 옵션은 지금 살아 있다고 보시는 그렇죠. 겁니까? 예. 아니 미국 입장에서 그런 예, 것이죠. 예,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종전선 해주면 또 북한이 뭔가 미국에 대해 불가침 협정을 한다면 지금은 이제 미국이 지금 다른 국가들에게 불가침 협정을 해준 사례가 없잖아, 그지요? 아마 이런 두 가지 부분에 대해 충분히 그래가지고 종전선언에 대해서 조금 멈칫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하여튼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요. 지금 박희락 원장께서는 여러 가지 점에서 상호 신뢰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셨고, 지금 무작정하기보다는 적어도 최소한의 등가성은 확보한 가운데 추진해야 된다는 김무식 교수 입장인데요. 원인으로 보자면은 결국 그런 입장이라면은 북한이 뭔가 해당할 만큼만 조치를 동반해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데, 반면에 양무진 교수는 과도하게 비핵화의 선제적인 조건을 트럼프 쪽에 요구하고 있다 했는데, 이런저런 조건으로 봤을 때 어쨌든 간에 그런 조건을 뚫고 나서 올해 안에 종전선언이 가능하다고 보시느냐, 짧게 내분 조금 전망까지 포함해서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종전선언의 성사 가능성 여부는 김정은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아하.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종전선언을 원한다면 한국과 미국과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다시 말하면 본인이 말했듯이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분명한 목표 시한과 일정과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상응하는 행동 조치, 네.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준다면 미국과 뭐 한국이야 뭐 자꾸 하겠다는 거니까 미국이 이걸 주저할 이유가 없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결단하는, 다시 말하면 어떤 명분 근거, 미국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하면 저는 뭐 가능하다고 결단하면 가능하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결단할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이는 거죠. 잘 보인다. 양무진 교수. 저는 그 종전선언의 결단은 김정은 위원장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달려있다 생각하고요. 그다음 지금 이제 종전선언에 대해서 남북 간에 분명히 합의한 것은 이미 남북 미 정상이 거기에 대해서 어제 있기 때문에 합의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합의는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그럼 이것을 지금은 이제 소환 상태에서 그냥 두면은 어찌 보면 연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것을 연내에 넘기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 우리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지금 필요한 때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한미 군사훈련 중단에 대해 가지고 북한이 상당히 뭡니까? 가볍게 생각하잖아요. 이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두 번째로 미국에 대해서는 종전선언은 남북미 정상 합의사항이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8.15 결의를 가지고 우리 정부가 다시 제2차의 중재자 역할, 대북, 대미 특사 이렇게 한다면은 연내 종전선언 가능하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가능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역할을 강조해 주셨군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합의사항 지키지 않으면 국제사회로부터의 압박도 강조하고 했었는데 상당히 그런 조언도 많이 하신 것 같네요. 네, 박희락 원장께서는. 저는 뭐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요. 네. 근데 저는 진짜 김정은 위원장한테 부탁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옛날에는 육자회담국 또는 미국, 네. 또 뭐 한국이야 뭐 같은 민족입니다만 그런 합의를 어기고 뭐 그렇게 했을 때는 사실 동북아 차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완전 생중계되는 가운데 어쨌든 단어에 대한 뭐 북한식의 해석이 있다고 그러지만 전부 다 디뉴클라이제이션은 분명히 핵무기를 없애는 것이고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북한입니다.
그럼 여기서 진짜 과연 전 세계에 약속을 했는데 이거를 과연 핵무기를 보유하는 가운데에 지금 경제 발전이 가능하겠는가? 사실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요구를 뭐 거기서도 주장했듯이 진짜 밝은 미래가 온다. 그렇다면 진짜 북한이 이 부담만 되는 핵무기를 갖기보다는 폐기하는 쪽으로 결심만 하면 네. 종전선언이 아니라 평화협정도 금방 될 수가 있다. 결론은 보니까 오히려 예. 양무진 교수가 비슷하게 가네요. 그렇게 갈 수밖에 그러니까 없다라고 보시네요. 예. 예? 북한이 살려면 갈 네, 수밖에 그렇죠. 없다라고 북한이 보시네요. 저는 그렇게 좀 선택을 해주기를 저는 바라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지 않겠느냐 또는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조금 이제 그 나름대로 과거에 했던 바와 같은 그 단호한 조치를 바로 이제 전환하는 그런 건 조금 이제 시간을 끌면서 예.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연내 종전선언의 현실적인 가능성.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열심히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미 2007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은 남북 간에 합의가 된 내용이 있고, 예, 14선언에 들어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또 지금 4.27 판문점선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누차 그 공개적인 석상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든 이 종전선언을 통해서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의 속도를 좀 내려고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뭐 그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아까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이 만약에 종전선언을 트럼프 대통령부터 받아내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정도의 비핵화의 구체적 조치가 나와야 됩니다. 아까 말한 적어도 등가의 교환이 가능한 구체적인 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그 액션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있는 무슨 미래 핵을 포기해서 실험장 폐쇄하고 뭐 미사일 시험장 폐쇄한 이건 이미 북한에게 쓸모없는 장치들이에요. 대개 일반적으로 핵을 개발하는 국가가 6번 핵실험하면 더 이상 핵실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뮬레이션이 거기에 대해서 가능하거든요. 약간의 이견도 있긴 네, 시뮬레이션은 합니다만은, 가능하고 예. 그다음에 미사일 동창리 실험장도 이미 북한도 2016년 이후에 쓴 적이 없어요. 2016년에 마지막 3.18 대형 출력 엔진 실험 한번 해보고 미사일 발사는 자꾸 밖에서 이동 발사대로 다 했어요. 거기 세워놓고 무슨 가림막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동창리 발사장은 이미 쓸모가 없는 시설이에요. 이미 텔이라고 그래서 이동식 발사대 가지고 공항에서도 쏘고 산에서도 쏘고 강에서도 쏘고 하고 있는데 뭐하러 동창리를 쏩니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정도 한다고 우리가 연합훈련 중단 달컥하면 안 되는 것처럼 종전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할 정도면 적어도 김정은이가 적어도 동결. 연합훈련 중단은 이미 트럼프가 그냥 결정을 해버린 해버렸죠. 거잖아요. 해버렸죠. 그러니까 적어도 동결이라는 건 뭐냐면 영변에 돌아가고 있는 핵시설, 그다음에 어딘가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을 원심 분리기, 그리고 핵 발전소, 원자력 무슨 시설 이런 것들을 다 동결하는 정도는 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나가서 정말 대표적으로 북한이 원자폭탄에 대한 어떤 내부적인 자기가 검증할 수 있는 신고서들을 제출을 해줘야 우리가 종전선언 정도를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 설득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이 상태에서 북한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볼 때 아무리 한미동맹을 통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한미공조의 힘을 발휘해서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고 그걸 통해서 비핵화의 추동력을 얻으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게 아니라 김정은을 설득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 상당히 견해차가 갈라져 있군요. 예. 지금 이제 물론 그 개문 자료 보면 핵실험 한 6번 정도 이라면은 핵 보유국의 주위에 있다 이렇게 그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핵실험 거에서 5,000번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실험을 얼마나 아예 했다고요? 5,000번도 했다는 이야기 있어요. 와, 5,000번, 5,000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습게 그건 저 자료를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은 미사일이라든지 예를 들어 핵이라든지 기존에 있어가지고 계속 실현하는 것이 뭡니까? 핵능력 고단 측면도 있지만도 그것이 뭐 정치적인 게 있잖아요. 목적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봐줄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예. 그다음 지금 이제 등가성이 있어가지고 너는 김 교수님 지지에 동의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핵 그렇게 소위 말해 비핵화와 체제보호랑 관련해가지고 1단계는 뭡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대 지금 이제 동창리와 풍계리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2단계에서는 지금 김 교수 이야기대로 여기서는 종전선언을 해주면 북한에서는 핵동결선언. 이 핵이라는 건 또 역시 마찬가지 현재 핵이잖아요. 여기서 뭐냐면 영변 핵단지 플러스 지금 이제 숨겨져 있다고 생각되는 데서 원심물리기 더 나아가지고 미사일 실험 만드는 이런 것도 되겠죠. 여기까지만 소위 말해서 현재의 그 소위 말해 동결. 세 번째 단계가 또 필요한 거 아닙니까? 세 번째 단계에서 뭐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북한이 NPT 복귀를 하고 그다음 이제 뭡니까? 신고를 하고 사찰 검증 여기 한다 하면은 미국은 또 해줘야 되잖아요. 미국은 여기서 뭘 해주겠습니까? 그러면 미국은 여기서 아마 예를 들어가지고 불같이 협정해주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3단계에서 하는 게 뭐냐면 대북 제재 완화 또는 해제입니다. 예. 그다음 4단계 가는 것도 있다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1단계, 2단계 각 단계마다 서로 등가성이 있어가지고 차이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한국과 미국은 작게 줄여서 많이 받아갈 거고 북한은 반대되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협상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대목이 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우리 내부 남북 간의 지금 교류 협력 관계를 조금 마지막 뭐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얘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과거의 경우는 우리 남북 간의 관계는 또 우리 중심을 했던 거고 핵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육자회담 틀 속에서 이른바 투트랙으로 진행해 왔었는데 이번에는 바로 비핵화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됐으니 같이 겹쳐서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뭐 최근에는 통일을 넣은 북한에 가서 이제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나머지는 일정만 잡혀 있죠. 8월 20일부터 26일 날에 이제 이산가족 상봉 등 잡혀 있는데 이후에 남북 간의 관계 비핵화 추진하고 어떻게 맞물려서 진행이 될 거야 아니면은 뭐 별도로 남북 관계 이렇게 순항을 할 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앞서 제가 인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핵화와 관련된 협상과 이행 속도는 좀 늦은 반면에 남북 간의 4.27 선언에서 합의한 내용들은 정상적으로 뭘 한번 삐걱거리긴 했습니다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4.27 선언에서 합의한 내용 중에서 남북 간의 단순한 체육 교류라든지 기타 회담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이산가족 상봉 이런 것들은 뭐 북핵 문제 진전이나 대북 제재와는 상관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본격적인 경제 협력, 철도의 현대화, 도로의 현대화, 기타 북한과의 뭐 개성공단이라든지 북한이 원하는 건 뭐 개성공단의 재개나 금강산 관광, 기타 아주 전면적인 그런 교류를 협력을 원할 텐데 그건 역시 비핵화의 진전과 함께 제재 이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더디게 간다면 비핵화 협상이 더디게 간다면 결국 그 부분도 영향을 같이 받지 않을 맞물려 수 있다.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양 교수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뭐 경제 협력이 우리한테 상당히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 국제사회 제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산림이다, 또 철도 도로다 이것이 뭡니까? 첫 번째 1단계는 현장 조사, 2단계는 공동 연구, 3단계 행동 개시 아닙니까? 이것은 그 뭡니까? 북한의 비핵화 속도에 맞춰 가지고 대북 제재 완화이기 때문에 막 그런 측면에서 북한 또한 경제 협력을 원한다면 빠른 비핵화 필요하다. 이것을 좀 더 상기했으면 생각합니다. 네, 두 분도 한 30초 정도씩만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그 남북 관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뭐 산물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북 관계를 위한 토론 과정 이런 걸 통해서 남북 서로 간에 관리들 간에 신뢰를 형성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조금 뭐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너무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남북 관계를 바라기만 하고 진전을만을 바랬기 때문에 너무 좀 자존심을 조금 이제 낮춘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북한한테 대해서도 우리가 예. 당당하게 좀 이제 그 대하고 북한도 남한도 굉장히 당당하게 해야 되겠다. 예. 이렇게 좀 관행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문식 교수. 남북 관계 그동안 중단이 오랫동안 됐기 때문에 새로 재개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부응할 필요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비핵화의 어떤 진전 속도에 맞춰서만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국제정치적 구조가 있어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제재라는 지금 틀이 있기 때문에 비핵화가 진전되지 못하고 속도가 내지 못하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남북 경협이라든지 남북 관계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기 때문에 네. 남북 관계를 통한 비핵화보다는 비핵화를 통한 남북 관계 개선의 동력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비핵화 진전 과정 또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페이스북 라이브 또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방송을 하고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중간에 몇 개 소개를 해드렸었죠. 추가로 한두 가지 의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혜진님의 의견입니다. 종전선언 제발 해줘야 되는데 종전된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이런 얘기고요. 정지은님의 의견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는 게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올해 종전선언이 가능할 것 같았었는데 앞으로가 예상이 안 되네요. 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뭐 치열한 토론, 중간에 오늘 뭐 북한대학원 대학교 소속 양무진 교수 목청도 높이시고 있는데요.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평화에 대한 분위기가 상당히 기대가 높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가 모두 또 현실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도 또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또 우리의 힘만으로 이루어지기도 어렵습니다.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라도요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또 함께 힘을 모아서 어렵게 다가온 기회를 우리가 스스로 현실로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